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들어 이재명 대표가 웃음꽃이 만개한 것 같아요. 뉴스 화면에 나올 때마다 참 진짜 웃음을 머금고 나와가지고 볼 때마다 열받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웃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뭐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웃음꽃이 피고 있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기를 대적할 상대가 없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호감도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가운데 독보적이죠. 최근 들어서 물론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비호감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준석 의원 볼 때마다 항상 그 북쪽에 있는 그분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을 초과하는 비호감도를 축적할 수 있는 거는 글쎄요. 김정은보다 지방을 축적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대단한 일이긴 대단한 일이겠죠. 자, 어쨌거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비호감도를 무릅쓰고도 34%, 35%라고 하는 이 압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콘크리트 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보다 뭐 35%만 득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남보다 많이 받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겠죠. 그래서 이제 입이 찢어지느라 저렇게 이제 웃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재명이 넘어야 되는 산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지목해 보고자 합니다. 26일 날 이제 그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최종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월 중순 말 사이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아니죠. 2심 판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무죄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1심에서 뭐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이게 뭐 당선 무효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떨어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재명이 기대하는 건 뭐냐? 일단 내가 대통령만 되자. 그러면 재판이 중단됨으로써 무죄와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시는 분들이 야, 그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어떻게 네가 그걸 아냐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백분 토론에 나가서 지가 지 입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도 중단되고 기소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무슨 이게 뭐 조선노동법에 따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식의 희망측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차근히 왜 도대체 이재명의 소리가 개떡 같은 소리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꿈꾸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될 리가 왜 없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잘 아시죠? 저도 뭐 방송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참 재미난 분이에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굉장히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차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셔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좀 열받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고래고래 막 소리라도 지고 막 지르고 막 이러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라도 좀 해소가 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차분하게 쭉 계속 이제 늘어놓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커트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재명 2심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재판부가 이미 모호성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지금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저기 폰도 뭐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심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무죄라고 내린 부분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부 무죄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뭐가 무죄였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기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측의 주장이었고 실제 그거는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허위 사실 유포죄 같은 걸로 고소가 됐다라고 쳐요. 뭐가 있으려나? 뭐 예시가 갑자기 뭐 떠오르지 않는데 뭐 어떤 그런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쳐요. 그런데 제가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제 기억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어떤 사유나 충분히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정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수라고 하는 애가 뭐 도둑놈이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당시에 이런 영상을 찍을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야 철수가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들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철수가 도둑놈이래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그 허위사실 공포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도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기억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는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징역형에 집행유예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형이 선고가 된 것이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구라를 쳤다라는 거. 그리고 또 김문기 씨랑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조작이 됐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백현동 개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국토부가 뭐 협박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그 유죄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실형이 선고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장윤미 씨 같은 경우는 2심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같은 경우도 모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모호성을 인정했다라기보다도 모호성을 갖다가 정리해 준 게 1심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이제 깔 수 있는 패가 뭐가 있겠어요?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뭐였던 거예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기억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가 무죄라고 인정이 됐잖아요. 무죄라고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무죄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무죄로 인정이 됐다. 그 유죄로 인정이 돼서 뭐 무죄로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카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쓴 거예요. 쓰여진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미 썼어.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유죄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한테는 이게 이제 모호성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호성을 정리해 준 게 1심 재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심 재판 결과가 이제 3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아마 그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100분 토론에 가가지고 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질문이 이랬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될 경우에 기존에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갈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뜻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어. 당선 무효이 또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가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럼 이재명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소추라고 할 때 소는 기소를 뜻하는 것이고 추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중지가 돼. 그러니까 나는 무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개소리라는 겁니다. 이미 법제처에서 2010년도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헌법 주석서에 명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는 뭐다? 기소를 뜻한다. 소추를 갖다가 기소와 재판 이거는 이재명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조선인민민주주의 노동법에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추라고 할 때 소추는 정확하게 뭐다? 이미 법제처가 2010년도에 정리한 것처럼 기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기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중지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2심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떡밥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떡밥 제가 보니까 이미 썩은 떡밥이 어느 누구도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은 떡밥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무리 한겨레나 경향 같은 그런 언론사라고 할지라도 헌법 84조에 있는 소추라고 하는 것을 기소와 재판 둘 다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언론사조차도 쉴드를 못 칠 만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포기하시고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지들 신상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